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 연휴가 지나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90%가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뒤에서 살펴보시죠. 자,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블랙록의 현물 ETF가 현물,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실제 비트코인으로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이제 흔히 간과할 수 있는 호재 중에 하나거든요.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을 샀다 팔면 현금, 그러니까 달러로만 돌려줍니다. 근데 실제 비트코인으로도 이제 찾을 수 있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가 그렇게 중요할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현물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실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금이면 종이만 실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짜져 있냐? 이거 누가 했습니까? SEC 전 이제 체어맨이었죠.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은 현금으로만 달러로만 주고받아. 이렇게 이걸 전제로 승인해 줬거든요.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ETF에서는 이자는 빼.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게리 겐슬러는 뭐 지금 옷을 벗었죠.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환매,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 포함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또 최근에요, 코인쉐어스라고 하는 유럽의 디지털 자산 전문 이제 운용사인데요. XRP와 라이트코인 ETF 증권서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도 솔라나와 라이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심사 요청서를 제출을 했죠. 이제 좀 생각보다 규모가 좀 작은 회사들, 지금 생각보다 많이 솔라나다, 라이트코인이다, XRP다, 지금 신청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데드라인이 뭐 연기를 몇 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의 어떤 예상으로 본다면 언제 얘네가 그러면 진짜 승인이 될 것이냐? 당연히 작은 회사들이 선 신청을 저는 꾸준히 할 것이라고 봐요. 한두 번을 리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 블랙락도 결국에는 전 신청을 어느 시점에 할 거라고 봅니다. 작은 회사, 그러니까 이제 잔챙이 회사들의 뭐 최종 기한, 뭐 최종 데드라인 이렇게 인접할수록 블랙락도 중간에 데드라인 하나씩 걸쳐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한꺼번에 알트 ETF도 승인을 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뭐 이게 이제 뭐 무조건 확정적이다라고 보시기는 어렵고요. 저도 이제 추정입니다. 근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거 이제 소위 말하는 형평성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SEC 같은 정부 공공기관에게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NYSE 뉴욕 증권거래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ETF 신청을 하면 결국 거래소에 상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그레이스케일의 라이트코인 트러스트 상장 및 거래를 위해서 이제 양식을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ETF가 제가 볼 때 뭐 계속 밑작업이 들어가고 있다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플과 솔라나 여기에 지금 라이트코인까지 끼어들면서 누가 다음번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될 것이냐 뭐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뭐 그냥 확정된 미래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뭐 시점이 중요하겠죠. 블랙록에서 현물 ETF, 뭐 솔라나다, 리플이다, 라이트코인 신청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브라질의 국영 석유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이제 큰 석유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뭘 한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또 토큰화, 자산 토큰화 할 수 있는 새로운 R&D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근데요, 이미 답안지는 다 나왔습니다. 뭡니까?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제일 많이 들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어차피 블랙록이 대주주입니다. 대형 채굴 회사요. 빅5 중에 빅4의 대주주가 블랙록이거든요.
이미 저는 답은 나왔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예전부터 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은 빨리 진입하면 할수록 저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이 의미가 하락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락장 뭐 예전만큼 80%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50% 이상 떨어지는 하락장은 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요. 숙제를 안 하면 지금 이런 국영 석유 기업에서 그냥 사면 되지 뭐 이것을 프로젝트 공부를 하냐 싶은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과 기관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훨씬 복잡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전력이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면 이게 돈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 지금 눈치는 챈 겁니다. 하지만 절차가 필요한 거겠죠. TD 코엔, 미국의 투자은행입니다. 보고서를 냈는데요. 트럼프의 암호화폐 행정명령 이거 사인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쉬운 일이다. 근데 여기서 언급을 했던 코인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체적으로 구축을 하는 것은 이것은 몇 주가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소요된다. 이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사인한 게 해당 산업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코인, 그 다음 인공지능 우선시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의미 있는 규제적 명확성을 당장 나오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 규제, 이게 이제 명확성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저는 이제 몇 년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의 생각보다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블랙록 ETF에 대한 옵션이 승인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피델리티 이더리움 펀드에 대한 옵션 상장을 위해서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한 거래소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더리움 옵션 승인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법이랑 규정이요. 이게 바꿔야 될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옵션 승인이 곧바로 이더리움 옵션 ETF에 대한 승인인 것은 아닌 거죠. 이게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규제, 법, 제도가 바뀌고 확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주총회다, 이사회다, 법과 제도 검토, 그리고 최악의 경우 리스크에 대한 대비, 이게요 우리 같이 그냥 어피트에 돈 K뱅크에 넣어서 바로 살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포모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는데 그때 이미 비트코인 4억 가 있으면 5억 가 있으면 어떻게? 어쩔 수 없습니다. 기관들은 법, 제도, 허용이 돼 있는지,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미국의 사실 증권사 중에서는 탑 항상 3에 들어가는 찰스 슈왑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암호화폐 현물 서비스 제공 허용을 기대한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이것을 허용할 것이고, 그리고 SEP 121 회계 지침 있죠. 이제는 은행들이 코인을 안전하게 수탁할 수 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지난 과거를 보면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 2017년 12월 달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CME, 이제 CBOE 두 개의 기관에 동시에 상장이 됐었고요. 21년 11월 달 비트코인 현물이 아니고요. 그때 선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때 언론에 도배가 됐던 얘기가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제는 이 개인들은 가라, 잔챙이들은 가고 진짜 기관이 온다라고 대에서 특비를 했죠. 이때가 하필이면 그 사이클의 꼭지점이었던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하지만 2017년 지나고 18년, 19년, 21년 11월에 피크를 찍고 22년, 23년 어땠습니까?
아주 혹독했던 크립토 겨울이 안 올 것 같았는데 왔었죠. 그것도 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규제가 이게 이제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다수가 이 과정에서 못 버티고 한 명씩 디스코 팡팡 흔들어대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확실한 미래가 있다면요. 이것을 미리 베팅을 해놓고 조금 오랫동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리플 뭐 저번에 우리의 예상과 뭐 반반이었죠. 이거 설마 항소를 할까?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이제 리플에서 뭐 이제 그 서류를 제출해야겠죠. 근데 그 제출 기한이 또 4월 16일로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에 뭐 지금 대법원 뭐 우리로 치면 대법원까지 가게 생긴 겁니다. 항소를 한 이상 재판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물론 트럼프 새로운 행정부에서 기존에 있었던 소송들 다 철회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게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리플이나 XRP는 세력들의 끝판왕 코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저는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예전부터 2년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소송이 종료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리플에서는 뭘 할까요? IPO를 진행할 겁니다. 추진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예전에 한번 주셨거든요. 1분기에 크게 오르면 익절을 하라고 하셨다. 근데 리플은 또 뭐 IPO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현물 ETF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IPO가 올해 1분기에 될 확률은 사실 높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매도에 대한 그런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답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답입니다. 1분기에 오른 것들 위주에 본인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때 오른 코인 위주로 좀 일부 익절을 하시는 건 필요하겠다고요. 리플도 파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ETF다, 뭐 IPO다 이 시점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절충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업비트 거래소를 쓰신다면 미리 리플 그냥 걸어 놓는 거예요. 미리 가격을 미리 분할 매도를 해서 여러 개를 걸어 놓고 그냥 지켜보시면서 있는 게 이 심적으로 저는 좀 더 그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매트릭스포트라고 하는 이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뭐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설 연휴에 특히 이제 그 지나서 20일 동안 상승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거는 지난 12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을 봤더니 설 연휴 기간 12년 동안 11번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뭐 올랐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 QT 연준에서 아직도 긴축적인 QT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매파 스탠스가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 안 좋은데 지금 뭐 미국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한 기대감, 뭐 행정명령, 그러니까 뭔가 혼재한 상황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설 연휴 이후 20일 동안은 상승 확률이 크다. 설 연휴 이후 20일이라 하면 2월 초 중순까지 뭐 오를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요, 지금 조금 뭐 조정이 길어지고 있었죠. 그 긴 조정이라고 하는 게 뭐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오르고 또 오를 것 같은데 또 떨어지고 이 와중에 점점 이제 인내심에 이제 바닥이 나면서 또 한두 명씩 아마 탈락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승장에서 급등 후의 조정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왜 이게 좋은지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즐겨 듣고 있는 매크로 투자자 경력이 35년에 달합니다. 라울 파리실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인상적이어서 한번 가져왔고요. 매년 1월 달은 항상 이제 보통은 이제 주식 시장을 얘기합니다. 시작이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보통 대기업들이요. 1월 달에 중요한 투자 결정을 잘 안 한답니다. 특히 이제 그 연말에는 보통은 뭐 세금 이후로
좀 그냥 파는 경향이 실은 있고요. 연초도요. 보통은 뭐 목표를 세우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관망하고 뭐 이제 홀리데이 시즌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시장이 항상 엉망이었다. 이 얘긴즉슨 1월은 좀 안 좋지만 2월로 가면서부터 좀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그 이해를 했었습니다. 렉트 캐피탈도 실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2023년, 24년 2월 달은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였었다. 그러니까 25년 2월 달도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현재 알트코인은 지금 알트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낮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 차트 아마 제 동생이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We are here라고 해서 지금 빨간색 화살표 있는 약간 좀 낮은 곳에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오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보통 1월 달에는 재미가 없다가 2월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3월 혹은 4월까지도 좀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맞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요. 중요한 것은 25년 특히 알트코인은 그 급등락의 폭이 굉장히 여전히 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24년 12월 초 기억나십니까? 알고랜드, 헤데라, 리플, 스텔라 엄청나게 단기에 급등을 했었죠. 그 비슷한 게 올해 1분기 2월, 3월, 길면 4월 달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비슷한 게 나온다면 적당히 파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자, 렉트 캐피탈이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이전 2021년도 이전 최고점을 돌파하자마자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 이전 최고점이 어떻게 보면 지지선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밑에 살짝 이렇게 좀 담갔다가 지금 이전 최고점을 실은 돌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 1분기, 2분기, 3, 4분기 갈수록 좀 이런 식으로 높아지지 않겠냐,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초록색, 빨간색이 연속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등락폭이 여전히 클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또 많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스타시라고 하는 친구도 알트코인 강세를 나타내는 시그널 같은 거 없을까? 그러면서 이 알트코인 시총이 17년, 21년 이 파란색을 넘은 후에 폭등을 했었다 하면서 조만간 좀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의견을 표시를 했네요. 보시면 2017년 여기 손가락 표시된 이 파란색 라인을 넘으면서 아주 급등을 했었죠. 이 비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의 시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을 넘고 크게 올랐었고 2021년도 이 파란색 선을 넘은 이후에 그 이제 21년 4월 달에 꼭지를 단기적으로 찍었었죠. 지금 이 파란색 선을 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 지갑 잔액이 실은 이제 그 온체인 이제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봤더니 3.8억 달러의 이제 코인들이 보관이 되어 있다. 누구나 와서 실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 1위 이더리움이고요. 2위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WBTC거든요. 3위 이더리움입니다. 이제 스테이킹을 해놓은 이더리움이죠. USDC, 트론, 테더, 에이브, 체인링크, 에테나, 온도 파이낸스가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지금 58밀리언이고요. 이더리움은 1위와 3위를 합쳐보면 240밀리언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보유액의 4배를 넘게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이더리움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의미하고 상징적인 것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더리움이 오르지 않을 거라면 이렇게까지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지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속으면 안 되는 게 이게 프레임 하나의 작업이에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는 뭐 샀게 라고 언론에서 항상 보도를 합니다. 이번에 트론을 추매했습니다. 이더리움을 또 샀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가격 예측은 제가 뭐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트럼프 뒷단에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코인 관련 기업들, 그 뒤에는 전통 금융에 그 로비했던 그 기획자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코인판 기획했던 친구들이 뒷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이 친구들을 뭐 그냥 어떻게 그냥 이겨버리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역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탐욕을 잘못 부리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탐욕에 넘어가지만 않고요. 적당히 내려서 탐욕을 절제하면 수익을 그 프로핏 테이킹을 해서 자기 지갑으로 잘 빼놓는 것을 올해는 항상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장에서의 조정은요. 실은 저는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길면 길수록 폭발적인 힘이 쏟아져 나와서 더 큰 상승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폭등할 때는 그래서 조금 뭐 다는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들은 그 폭등한 코인 위주로 적절하게 덜어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1분기에 급등하면 이제 익절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하지만 올해 말, 심지어 내년 1월, 2월까지도 이제 전량 매도를 할 타이밍, 그러니까 좀 레인지를 길게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얼핏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아요. 1분기에 다 판다고 했잖아. 근데 왜 또 4분기에 판다고 하지? 제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의 계획이죠. 그리고 계획이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1분기에 꼭 급등이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2분기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좀 뭐랄까 그 기본적인 플랜은 짜죠. 근데 여기서 계속 그 유연성 있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서로 이제 흑백 논리처럼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리플 때 말씀을 드렸죠. 업비트를 특별히 이제 쓰신다면 미리 내 코인들을 미리 예약 매도, 그러니까 하나에 그냥 다 파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빨랫줄을 걸듯이 좀 미리 좀 걸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투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빚을 내지 말자는 거예요. 빚을 내서 해서 돈을 벌면 뭐 바랄 게 없죠. 엄청 좋은데 저는 이제 빚 자체를 싫어하고요. 빚을 냈을 때 그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빚투 연끌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좀 많이 거의 한 반 시간 가까이 하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하면 예약 매도, 예약 매수를 좀 걸어 놓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뭡니까? 저 얼마 전에 계엄빔 일어났을 때 그 누가 솔직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콧땡땡 나왔을 때 시장이 폭락했던 거. 그럴 때 사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약 매수입니다. 예약 매도, 에이 뭐 이 가격이 팔리겠어? 그래도 또 너무 또 어처구니 없이 높은 가격은 좀 그렇고요. 적당히 이렇게 좀 흩뿌려 놨을 때 심리적으로 그 안정이 되는 게 실은 있습니다. 공포에 처음부터 매수할 수 있으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그냥 막 공포의 희열을 느끼면서 바이 더 딥을 계속 하셨다. 처음부터 그러신 분은 뭐 타고나셨다라고 저는 보고요. 대부분은 시행착오 실수를 통해서 익히셨던 것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환희에 고가에 매도하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이게 시행착오가 필요가 없을까요? 연습이 필요 없으면 그게 뭐 어렵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요, 이제 좀 파시는 것도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이걸 직접 한번 뭔가를 하시다 보면 내만의,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나만의 그냥 그 루틴이 생겨요. 그렇게 올해 승부를 보셔서 좋은 결실로 잘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